안녕하십니까, 돌경맨입니다. 오늘은 타워 크레인 설치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작성하신 외국분인 것 같은데 혹시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하시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기초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배경음악만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앙카를 내려놓으면은 이제 하부 철근을 이제 조립을 하는데 제가 꼭 지적을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앙카를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앙카를 설치를 하는데 이 앙카만 4개를 내려놓고 하진 않고 이 대부분 이 지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베이직 마스터를 사용해서 이게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앙카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부 철근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좀 보완 설명 드렸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이렇게 하부 철근이 들어가고 방금 여기 이 녹색선은 우리가 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지를 해가지고 이 타워에 랑레가 떨어지면은 이 땅속으로 전기 그 충격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접지를 꼭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을 사인장근이라고도 하고 전단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철근 이제 슬라브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독일의 립벨사 제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고 프랑스의 포테인사 제품은 상부근 아니 하부근 상부근 그리고 위아래 수직으로 늑근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타워 제작사에서 기준을 잡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구리 강도 같은 경우에는 어, 공구리 강도 같은 경우는 한 우리 타워에서 요구하는 거는 240 정도. 그리고 이 앙카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 진해력 테스트를 꼭 해서 진해력이 나와야 됩니다. 진해력은 우리가 타워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22톤 정도 내지는 24톤 정도 진해력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 설계를 할 때 보통 50톤 정도의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는 진해력은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해력이 안 나올 경우에는 PHC 파일,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사용해서 진해력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파일을 몇 개를 받냐. 근데 이제 그 몇 개를 받냐는 고강도 파일을 쓰는지 일반 파일을 쓰는지 400 파일을 쓰는지 500 파일을 쓰는지 600 파일을 쓰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매번 기초 설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 받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전이 많이 강화돼서 기초 구조 검토서를 꼭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 양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해서 통상 5개 정도의 파일을 박습니다. 요거는 최소한 500파이 이상 1500kN의 이상이 나올 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근 배건을 이렇게 쭉 해서 이 공구리가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것 중인데 이 레미콘을 타설을 할 때 이게 이 기초 앙카 사이즈가 거의 요즘에는 8m, 8m, 17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톤이나 20톤 장비 기준으로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조그만 무인타워는 그 뭐 4.5m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 현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7.9에 7.9에 1700 내지는 1400 이렇게 하는데 이 공구리 답바가 높다 보니까는 이거를 한 번에 치지 않고 나눠 칩니다. 근데 나눠 치거나 어떻게 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앙카 이쪽에 한 30에서 40cm 앙카를 레미콘을 받고
이 또 건너편에 또 30에서 40cm의 레미콘을 받고 또 이쪽에 받고 이쪽에 받고, 그러니까 지그재그 방식으로 레미콘 타설을 꼭 해야 이 앙카 우리가 설치할 때 용접을 하고 하지만은 이 공구리 치갑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분할로 이게 나눠치기를 해서 그 뭐 1시간만 정도 지나도 이게 상당히 많이 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움직이지 않게 이 앙카가 움직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타워 설치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꼭 이렇게 나눠치기, 지그재그치기, 그리고 한 번에 이쪽에 다 받지 않고 3, 40cm 받고 이쪽에 받고 또 이쪽에 받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레미콘 타설의 가장 기본인 나눠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옹벽을 한 번에 공구리 다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하는 거를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고 나서 타령을 하고, 이제 요게 설치가 되는 것이 이제 베이직 마스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베이직 마스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5톤도 나가고 하니까는 요 밑에 하부를 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앙카 자체를 그냥 박스 타입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지그나 베이직 마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하여튼 그거 아까 배근하고 레미콘 타설 되게 중요하니까는 그거 꼭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 마스터를 설치했습니다. 베이직 마스터를 설치를 핀을 이렇게 하는데, 이 타워 그래픽은 꼬매들 장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제 메인 핀 끼고 수평 핀 끼고 분할 핀 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베이직 마스터가 설치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메인 핀 들어갔습니다. 카바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평 들어가고 분할 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 높이가 오면은 지금 요 파란색 요 부분이 텔레스코핑 게이지인데, 이게 길이가 통상 한 12m에서 13m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높이가 적정 높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요크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꽂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크롤라 크레인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하이드로 크레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톤, 이제 10m 안짝에 바짝 붙었을 때는 50톤에서 100톤 내지는 70톤으로 이렇게 타워를 설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 마스터, 이제 운전석하고 이제 요걸 뭐 캠 마스터라고도 하고, 이렇게 조금 돌출된 거를 하고, 여기 이제 턴테이블 요 부분이 턴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상부하고 하부가 회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턴테이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텔레스코메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부하고 지금 뭔 얘기냐면, 여기는 하부, 여기는 이제 상부, 여기 이제 턴테이블 보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고정이고, 요 턴테이블 기준으로 상부 파트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은 기본 설치를 위해서 핀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헤드를 설치를 하죠. 이제 헤드를 설치를 하는데, 헤드를 설치를 하고 이제 여기에 지금 요 들어오는 게 이제 카운터집입니다. 이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뒷부분이 들려서 이게 약간 꽂는 듯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이 한마 헤드 스타일은 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타이바를 연결을 하고요. 타이바를 이렇게 연결을 할 때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요게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웨이트가 이제 한 장에 들어오는데, 이 타워 크레인은 바란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가 10장이다. 10장을 꽂는다. 그러면은 한 40% 이하. 이게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40% 이하 내지 뭐 두세 장 정도 웨이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앞집을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운터집이 연결이 된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이제 한 두세 장 이렇게 꽂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앞집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제 한국 뭐 프론트집 정식 명칭은 프론트집, 요거는 뭐 백집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앞집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영상이 이어지겠지만 이 타이바 걸 때, 이 타이바 걸 때가 상당히 좀 뭐랄까 위험합니다. 이게 이때가 되게 이 핀들이 또 이 야적장이나 이런 데서 보관할 때 좀 타이바를 좀 잘못 보관해서 이게 휘어지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핀 낄 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 핀 낄 때 요거만 하는데 한 3시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가 좀 많이 위험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탑리스라고 이 헤드가 없는 장비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헤드가 없는 탑리스 장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대형 장비나 이런 경우는 이 헤드가 있는 장비가 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타이바로 해서 이 양중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 헤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한마 헤드가 없어진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타워 조립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건데, 탑리스는 이 헤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여기 사람이 여기 서서 그냥 핀만 끼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고 안전하고 좀 빠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바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거는 조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핀을 이제 연결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부하고 상부 파트하고 핀으로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다음에 바로 코핑할 마스터를 이 모노레일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 마스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타워는 바란스가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앞뒤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바란스를 잡기 위해서 대부분 이 마스터를 이렇게 올려서 이쯤 해가지고 이제 바란스를 잡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뒤에 웨이트가 다 100% 아까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가 다 꽂힌 상태입니다. 그래야 이게 타워가 이제 바란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란스를 잡으려고 이제 적정 위치에 마스터가 이제 들어가서 바란스가 잡히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부 파트와 하부 파트에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마스터 핀을 뺍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 녹색 부분이 이제 텔레스코핑 게이지인데,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핀을 빼서 이제 코핑 작업을 할 겁니다. 바란스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요크로 이용해서 이게 실린다고 이렇게 해서 자킹을 하죠. 재킹 뭐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이 마스터가 보통 높이가 한 3m 됩니다. 3m 되는데 요게 이 실린더가 이게 총 길이는 한 3m 정도가 되는데, 여기 빠지는 요 부분이 한 1200에서 14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높이만큼 3번, 4번 이 자킹을 해가지고 위로 올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요거를 요크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 자깃발 이렇게 하는데, 요거가 정확히 여기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정확히 해서 안착이 돼.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 부분이 딱 붙어야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당겨 가지고 이 실린더를 당기는데 요것이 잘 돼야만이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락 사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요게 정확히 이 하부 쪽에는 요게 딱 안 치고 상부 쪽에는 또 위에 있겠지만은 여기가 정확히 또 안착이 돼야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요런 과정을 현장에 계시는 건축 기사님들이나 뭐 부장님이 이제 이런 것까지 올라가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안착하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반복을 해서 보시면 요 부분이 점점 공간이 늘어납니다. 잘 보세요. 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예, 그렇게 늘어나면은 여기 이제 모노레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어서 집어넣습니다. 이게 밀어서 집어넣는데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타워가 이 하부하고 상부 파트는 여기 이 게이지에 붙어 있는 핀 네 군데 하고 이 게이지에 붙어 있는 로라 네 군데 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하면은 이때는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때가 되게 제일 위험한 상태인데 텔레스코핑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요때가 이제 그래서 바란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밀어 넣는데 요 마스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불과 한 1, 2분 사이입니다. 1, 2분 사이. 1, 2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마스터가 찌그러져 있다든지 하면 이게 잘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살짝 내립니다. 살짝 내려가지고 하부에 마스터 핀을 연결합니다. 이제 하부에 마스터 핀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요 과정은 텔레스코핑이 끝난 상태에 마지막에 이 마스터하고 상부하고 연결하는 그거를 동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코핑이 끝난 겁니다. 그날 하려고 하는 마스터 뭐 5개든 10개든 그 텔레스코핑이 끝나면은 방금 본 것처럼 그 마스터하고 상부 파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텔레스코핑을 할 때 스윙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스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스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기 이 마스터 핀을 보통 뭐 55파이 뭐 기종에 따라 뭐 이게 그 55파이짜리가 좀 제일 많은데 이 55파이짜리를 저 선반에 올려가지고 뭐 54나 53 정도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핸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제 오한맞이를 안 하고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핀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상 뭐 모가지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8개를 껴야 되는데 한 4개 정도만 껴가지고 스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코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스윙이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보완책으로 모가지 핀을 활용해서 그 스윙을 불가피하게 할 때는 하는데 그 모가지 핀은 꼭 끼워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스윙을 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타워가 다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은 스윙 리미트, 호이스트 리미트, 트롤리 리미트를 잡는데
스윙 리미트를 잡는 이유는 립벨 장비 같은 거는 슬로우링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회전해도 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대부분 그게 좀 많이 비쌉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비들은 그거를 하지 않고 스윙 리미트를 잡습니다. 스윙 리미트를 잡는 이유가 이 스윙 리미트를 한 바퀴 반에서 한 두 바퀴 정도를 잡는데 그 스윙 리미트를 잡지 않고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메인 케이블이 꼬아집니다. 이 까베기처럼 꼬아지다 보면은 메인 케이블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끊어지면서 위에서 그냥 불꽃쇼가 나고 하여튼 난리가 나고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윙 리미트로 잡아가지고 좌회전을 계속 갔다가 한 바퀴 반에 걸리면 다시 우회전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타워는 스윙이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타워 기사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바람에 따라 이게 스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트로리 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몸체에 부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로 한 속도를 줄이고 2차에서는 완전히 정지하는 거 트로리 이제 카 리미트를 잡고 그 다음에는 예, 위아래 이 후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냥 건상 리미트를 잡습니다. 이 리미트는 1단계, 2단계가 있어가지고 항상 속도를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완전 정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건상 리미트만 잡습니다. 건상 리미트만 잡고 이 건하 리미트는 거의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리할 때도 있고 또 타워를 나중에 높이도 또 텔레스코핑을 이제 브래싱 잡고 해야 될 경우도 있게 하기 때문에 원래는 잡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잡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원장공단에서 검사를 할 때는 2년에 한 번 받는데 요즘에는 2009년 이후 이제 건설기계 등록이 되면서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타워 크레인 설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브래싱 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타워 크레인이 안전한 장비고 그런 장비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 사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니까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타워 크레인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돌경맨이었습니다.